첼시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초반 부진을 극복하고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선 강력한 팀입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전술적 균형과 세밀함으로 팀을 개조했으며 첼시는 시즌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점점 더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7경기에서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특히 공식 경기 4연승이라는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첼시는 단순히 승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축구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전술적 핵심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르고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한 전술입니다. 센터백으로 나선 악셀 디사이와 토신 아다라비오요는 안정적인 수비와 동시에 정확한 패스를 통해 팀의 빌드업 출발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양 측면의 말로 귀스토와 쿠쿠렐라는 공격 시에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상대 측면 수비를 공략하고 수비 시에는 조직적인 위치 선정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합니다. 첼시의 중원은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이끌고 있습니다. 엔소는 뛰어난 창의성과 킬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카이세도는 폭넓은 활동량과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공수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조화는 첼시의 중원 장악력을 높이며 공격수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첼시의 공격은 매우 다채롭고 유연합니다. 최전방에는 니콜라 잭슨이 속도와 결정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이미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콜 파머는 첼시 공격의 중심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득점력을 결합하여 리그에서 9골 6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페드로 네토와 노니 마두에케 같은 측면 자원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으로 첼시의 공격 옵션을 확장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주앙 펠릭스, 제이든 산초, 미하일로 무드리크 같은 백업 선수들은 선발로 나서도 손색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며 첼시의 스쿼드 깊이를 보여줍니다. 첼시는 올 시즌 10명 이상의 선수가 득점에 가담했으며 이는 상대에게 득점 루트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으로 5골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의 약점인 공중볼 수비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첼시는 역습에서도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빠른 전환과 정확한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능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공격 옵션은 첼시를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팀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반면 토트넘은 시즌 초반 리그 선두를 차지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급격한 부진에 빠지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축구를 선호하지만 이는 상대의 전방 압박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자 공백입니다. 벤 데이비스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라인이 약화되었고 로메로가 복귀한다고 해도 완벽한 컨디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특히 첼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센터백 그레이가 대체 선수로 기용될 수 있지만 첼시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축구는 최근 들어 상대 팀의 전방 압박에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으며 이는 첼시와 같은 전방 압박 강한 팀을 상대할 때 더욱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격에서도 토트넘은 손흥민 외에는 뚜렷한 득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그를 지원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구조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클로셉스키의 역습 조합은 강력할 수 있지만 첼시의 조직적인 수비를 상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런던 더비는 첼시의 상승세와 토트넘의 부진이 정면으로 맞붙는 대결입니다. 첼시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회피하며 빠르고 효과적인 공격 전환으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콜라 잭슨과 콜 파머는 각각 속도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첼시는 또한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말로 귀스토와 쿠쿠렐라는 오버래핑과 크로스 플레이로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것이며,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하며 상대의 공수 전환을 차단할 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역습 능력과 클로셉스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활용해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첼시의 전방 압박과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첼시의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은 토트넘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질 주요 선수로 나설 예정이지만, 첼시를 상대로 한 과거의 기록은 그의 활약에 의문을 더합니다. 손흥민은 첼시와의 19번의 맞대결에서 단 2골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습니다. 첼시의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의 압박은 손흥민의 역량을 제한해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팀의 전술적 지원과 다른 공격 자원의 활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토트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지만, 그가 활약할 수 있는 전술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는 최근의 상승세와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의 전방 압박, 세트피스 강점, 다양한 득점 옵션은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토트넘은 수비 불안과 공격진의 창의력 부족으로 인해 첼시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런던 더비는 단순한 지역 라이벌전이 아니라 첼시와 토트넘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경기입니다. 첼시는 승리를 통해 우승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할 것이며,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존과 팀의 반등을 위해 승점 확보가 절실합니다. 첼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기는 첼시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두 팀의 전술적 대응과 손흥민의 활약 여부를 주목하며 경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런던 더비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전체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전이 될 것입니다.